오늘 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꼭 다뤄봐야 하는 이슈들 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IS의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수가 또 하루 만에 빨간불 찾아냈기 때문에 뭔가 기분은 좋습니다. 자, 여기서 또 어떤 쪽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될까요? 바로 반도체 쪽일 것 같긴 한데 사실 오늘은 IT 투톱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이 AI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엔비디아가 130달러 선을 다시 회복을 했고 시총 2위 탈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있었던 AI 거품론에도 불구하고 실적 잘 나올 것이다 라는 긍정의 이야기들 나와요. 오늘 AI 쪽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료 AI까지 이 온기가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좀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봐도 될지 궁금하네요. 자, 먼저 차영주 위원님, AI 성장 스토리 이거 여전히 건재한 건지 사실 뭐 그동안 거품론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은 또 거기에 맞서는 대세론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쪽에 좀 더 집중해서 보세요? 거품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산업의 흐름을 제대로 저는 못 보고 있다. 저는 단 한 번도 거품론을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건 대세론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하게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산업의 흐름을 바꾸는 거죠. 자, 우리가 아이폰 혁명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아이폰이 나오기 전과 후가 산업의 흐름이 바뀌었죠. 아이폰이 꺼져가는 그 단순한 그런 것들은 아니었죠. 인공지능은 투자를 안 하면 도태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공지능은 투자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집중하자. 자, 이제 거품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하드웨어보다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얘기하시는 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도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안타깝게도 네이버가 클로버엑스 지금 벌써 있었지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상황이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제 저는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으니까 논외로 치고 오늘은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개장 시간 때 제가 이제 루닉 같은 경우 6%대 요거 한번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뷰노가 대장이었습니다만 PSR을 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렸고 최근에 제가 이제 아침에 한 말을 또 이렇게 보면 주위에 있는 의사 지인들이 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안타깝죠. 그들이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원격 진료에 대해서는 진짜 결사반대였었습니다. 동네 의원들 다 없어진다. 근데 코로나를 겪고 그다음에 지금 자기네들도 보니까 환자가 오히려 줄기보다는 환자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편리성이 이제 부각이 됐고 스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인식들이 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루닉 같은 경우 그 뒤에 다시 6%더 올라서 15%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눈에 들어오는 건 솔트룩스입니다. 솔트룩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우리가 한 5%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콜센터가 사라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루닛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콜센터라는 것이 이제 단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복지 분야에서 맞춤형 이런 것들인데 여기 이제 루닛이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결론을 보면 루닛과 하이닉스는 다릅니다. 하이닉스는 여전히 펀드멘탈이 24만 원에서 33만 원 가는 외국계 증권사에 나왔던 그 내용과 지금 20만 원의 하이닉스의 펀드멘탈은 저는 똑같다라고 봅니다. 단지 수급이 일단 변동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일단은 조금 모아가자, 관망세를 좀 보이자. 어쨌든 20만 원에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방향성을 못 잡고 있지만 이거는 더 떨어지면 사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먹거리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이걸 통해서 하이닉스는 청바지를 만드는 거고 결국 이 청바지를 입고 금을 캐는 회사와 금을 못 캐는 회사를 구분해야 된다. 안타깝게도 클로버엑스는 아직까지 금을 못 캐는 거죠. 청바지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청바지를 입고 금을 조그만 금을 이제 캐내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루닛도 마찬가지고 뷰노도 마찬가지고 인성정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더군다나 이것들이 이제 코로나 테마랑 엮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양수겹장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주에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 유의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의료 AI까지 저희가 좀 확장을 시켜서 전략을 챙겨봤는데요. 일단 이쪽이 원래 실적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하반기에 실적 좋을 거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루닛이 상당히 좋은 시세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 게 뷰노는 하반기 때 이제 이익을 좀 크게 낼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루닛은 아직까지 적자예요. 아직이요. 네. 네. 근데 적자인데 이것을 투자하느냐라는 건데 자, 이 산업 자체가 신생 산업이잖아요. 산업 자체가 신생 산업이면 여러분들 막 태동하는 기업들에게서 이익을 벌어라? 이건 아니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가게를 냈다라고 한다면 그 가게가 뭐 당연히 이익을 내야죠. 근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매출이 늘어나야 이익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매출부터 뽑아내겠다라는 겁니다. 그 지표가 뭐다? PSR이다.
PSR이라는 지표가 우리가 신규 상장들 기술 특례들 보면 다 PSR로 가치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루닛이 이익이 안 나는데 그 가치 투자 가능하느냐? 지금 PSR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이 글로벌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더군다나 쿠팡이 우리가 쿠팡 그 상장할 때 PSR로 상장했어. 적자인 회사가 어떻게 미국에 상장했겠습니까? 결국 이게 나중에 영업이익으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저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뷰노 루닛에 대해서 이익이 안 나는 회사 아니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이익이 안 나는 회사지만 PSR이라는 가치평가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여기에 따라 투자가 가능하다는 측면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또 AI와 의료 AI까지 전략을 챙겨봤네요. 자, 루닛과 뷰노까지 좀 비교해서 살펴봤습니다. 수익성 개선되려면 또 매출이 잘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또 돌아와서 반도체 섹터 이야기 해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 이 반도체 쪽 IT 투톱도 잘 가고 있지만 아무래도 뭐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쪽 뭐 CXL 유리기판 사실 다 오르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순환매가 도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또 주도주 역할 하려고 정말 공고히 올라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아직은 판단하기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의 중요 포인트는 삼성전자가 지금 1% 넘는 강세, SK하이닉스는 4% 넘는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 이 두 종목만 갖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따라가면서 플러스 AI 관련주들이 지금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정말 좋은 체력이 괜찮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 첫날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내일도 좋을 것이다, 다음 주에도 좋을 것이다라고 미리 판단을 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이 된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실적 발표라고 하는 키워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좀 과하게 오르면 오히려 세론 뉴스가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결국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더 살 것이냐 아니면 덜어낼 것이냐, 만약에 더 산다면 A를 살 것이냐, B를 살 것이냐 이게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상승하는 것은 생각보다 강하게 어제 저녁에 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의 여파가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온전히 반영이 되고 있다. 그 이상 확대 해석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AI 쪽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체크를 해드리면 공교롭게도 과거에 이제 코로나가 좀 터지면서 이제 재택근무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활성화가 된 AI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대적으로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 AI가 엔비디아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강하다라고 보기보단 이 안에서도 지금 각자 기업들만의 개별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많아서 저는 지금은 그 히스토리를 우리가 다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다 따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혹은 코스피 증시 현물 시장에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만약 오늘도 현물 시장의 수급은 약하고 대신에 파생 쪽으로 이제 수급의 쏠림이 나온다면 여전히 모래로 쌓은 성이 될 가능성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현금 시장, 그러니까 현물 시장 쪽의 수급 회복이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포인트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6거래일 연속으로 랠리 보여주고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8거래일 연속 올라가거든요. 우리 증시도 좀 이 랠리를 따라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아직까지 메이저 주체 수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장 마감할 때까지 현물 시장에서의 수급 흐름 잘 보자 이 말씀 주셨네요. 이 수급에 대한 걸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수급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외국과 기관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수급 없이 이 정도에 수급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급이 안 들어오는 건 안타까울 게 아니라 수급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17만 원 갈 때 제가 그랬죠. 이게 계속 근데 요 뒤에 있는 저희가 프로의 시선에서 외국인들을 계속 팝니다라고 하는데 팔고 지수니까 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주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강하게는 안 들어왔어요. 김태형 본부장님 얘기처럼 강하게는 안 들어왔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강하게 들어와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엔비디아에 따라갈 겁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우리가 우리만의 힘으로 증시가 잘 간다라기보다는 미증시 훈풍 이런 거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급까지 더 붙는다면 그 탄력이 훨씬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쪽 이야기 해봤습니다. 뭐 AI까지 확장시켜서요. 이번에는 다시 또 대왕고래 쪽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동해가스전 주관사 입찰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이 관련주들이 쭉쭉 올라갔어요. 오늘도 정규장에서 화성밸브 신고가 기록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관련해서 우리 또 이쪽 눈여겨봐야 되는 건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윗꼬리가 길게 달려있다 보니 역시 테마는 테마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대왕고래 쪽 이야기를 7월부터 쭉 하긴 했었는데 그때도 얘기 드릴 때마다 피팅 밸브만 보시면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그쪽 위주로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역시나 이쪽에서만 보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테마주기 때문에 손을 뻗지 말아야 하는 영역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뻗어도 괜찮다. 뻗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피팅 밸브를 좀 보고자 하는 것 자체가 이 대왕고래만 바라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왕고래에 조금 더 밀접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화성 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를 찍고 음봉 캔들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지만 성광밴드라든지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추세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지금 코앞에 두고 있거나 혹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종목의 선택에 따른 어떤 기준만 조금 달라질 뿐 저는 만약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 피팅 밸브 쪽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피팅 밸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석유 플랜트 쪽 여기에 이제 플러스 조선 그리고 이제 건설 플랜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수혜까지도 지금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산업이라서요. 종목을 좀 잘 고르시기만 한다면 저는 유연하게 올해 하반기에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화성 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부담스럽게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차선책을 이제 뽑아보자면 저는 성광밴드가 역사적인 또 52주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보거나 하이로코리아가 역사적인 신고가로 가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보는 전략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주 일정에 따라서 매매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단순히 테마주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이제 각자 모멘텀을 가지고 또 실적에 따라서 탄탄히 갈 수 있는 쪽 잘 노려보자라는 말씀이신 건데 성광밴드나 하이로코리아 같은 종목들은 또 이전의 고점, 역사적 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차영주 위원님께도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술적인 위치를 고려했을 때요, 차영주 위원님, 지금도 진입이 가능한 종목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입찰이잖아요. 네. 입찰을 해서 누가 될지는 정말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이거는 진짜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것에 지금 투자를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단 이제 저조 조건은 여기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물론 이제 선정이 돼서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라는 것은 이제 차치해 둔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뭐 입찰한다고 수익이 나는 그 대신 이게 우리나라 온 국민들께서 염원하고 계신 우리가 이제 드디어 산유국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 폭발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나냐 안 나냐 지금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지금 이제 배팅의 영역이죠. 자. 5개 이제 패를 뒤집어 놓고 그 중에서 아무거나 찍는 거 지금 그 수밖에 없죠.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잘못됐을 때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여기에 투자하겠다? 그러면 물려도 내가 버틸 수 있는 게 무엇이다? 결국 김태성 본부장께서 지금 얘기한 밸브밖에 없다. 그러니까 밸브는 이거 아니라도 먹고 살 게 있어요. 이거 아니라도 먹고 살 게 있는데 오로지 이것만 갖고 하는 것은 완전 네이키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대 로템을 얘기할 때 현대 로템 같은 경우 방산주에서 꾸준히 올라가지 못했었을 때 수주가 일단 끊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로템이 주가 급락하지 않았던 건 지하철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현대 로템이 빠집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방산주 좀 차익을 좀 실현하시라고 그랬는데 오늘 또 철도 수주 공시가 또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걔는 방산이 아니면 지하철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는 애잖아요. 그런 거 하고 그렇다라면 자 이건 어차피 배팅의 영역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치 투자 영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배팅의 영역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데 서로 조금 덜 가더라도 만약 근데 여기 네이키드로 혼자 하면 그건 상한가 가겠죠. 밸브는 상한가 못 가더라도 그런 거에 배팅하시는 거와 아니면 나는 혹시 물리더라도 안전하게 가겠다. 그걸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이게 된다 안 된다의 논리가 아니라 아무도 모르지만 됐을 때 내가 정말 도박을 할 거냐 안 됐을 때 내가 리스크를 줄이겠느냐 이 결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피팅 밸브 쪽에 대해서는 역시나 또 종목 잘 고른다면 우리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네요. 자, 이 정도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왕고래 쪽은 오후 들어서 이제 약간 시세가 주춤한 반면에 지금 이제 볼 새로운 테마 코로나 쪽이거든요. 이쪽 시세 여전히 강해서 빨리 또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테마주 안에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돌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섹터 상승률로 봤을 때 이쪽이 강해요. 지금 우정바이오가 음압 병실 쪽으로 나왔는데 또 이게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뭐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은 특히나 콜드체인이 정말 오랜만에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 2019년에 한창 코로나19 때문에 막 테마주가 기승을 부렸던 그때 모습이 재현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김재성 본부장님, 네. 콜드체인 쪽 오늘 또 새롭게 부각이 되는 만큼 트레이딩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진단키트나 이런 기존의 테마주 안에서도 대장 역할을 했던 쪽을 봐야 될까요? 근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빠르게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요새 이제 뭐 트렌드가 그렇게 변화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물량들이 들어올 때도 확실하게 확 들어오는데 네. 문제는 또 나갈 때도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좀 크게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많아서 보통 이제 우정바이오처럼 혹은 일신바이오처럼 이렇게 상한가가 이제 체결이 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뭐 대환과학 같은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따라가서 상한가로 가는 일들이 원래 비일비재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대환과학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급등을 해도 계산을 했었을 때 500억이 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엄청나게 좀 길게 달리고 있는 상황. 그러면 시장은 대장주를 보면서 2등주, 3등주는 따라간다라기보다는 계속 사고 팔고 그 느낌이 강하다. 그러면 추세적으로 이제 강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대장주밖에 없는데 지금 우정바이오를 현재 구간에서 사기에는 불가한 상황이라서 네. 저는 이쪽을 바라보시기보다는 그러면 그 다음에 결국에 같이 움직일 게 뭐냐. 어차피 이제 코로나, 엠폭스 이 부분은 단기간에 잡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가정을 해보면 저는 이번 주 초부터는 오히려 손세정제 쪽을 좀 보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알코올이라든지 어제 주정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MH 네. 에탄올이라든지 이러한 쪽이 오히려 음압병실 쪽보다도 현실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예전에 그 모습이 재현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진짜 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진단키트, 마스크, 뭐 치료제 안 오른 거 뭐였지? 그러면 또 주정 쪽 얘기가 맞아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영주 위원님, 다음 주목할 타자로 지금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알코올 쪽 얘기해 주셨는데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우 흡사한 거와 흡사하지 않은 걸 구분할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콜드체인 관련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 터졌을 때 콜드체인이 이제 막 형성이 된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투자는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콜드체인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그래서 오늘 저는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콜드체인은 이거 설비 투자와 물론 이제 그 안에 냉매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네. 그때 결국 지나고 보니까 수익을 못 냈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차라리 그렇게 본다라면 저는 김태성 본부장 얘기처럼 손세정제가 없는 사람도 없고 마스크가 없는 사람도 없죠. 저도 지금 마스크가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한 200개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략. 네, 옛날에 그때 사는 막 거. 네. 쿠팡에서 대량 구매해가지고 이제 맞아요. 있는 거니까 빨리빨리 없애야 된다고 요즘 또 그러니까 하루씩 쓰고 버리라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메커니즘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차라리 마스크나 뭐 이런 건데 저는 의외로 바이넥스나 삼바처럼 CMO 쪽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26만 면봉을 하는데 저걸 수입하느냐 위탁 생산. 우린 지금 버튼만 누르면 벌써 찍어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그러니까 결국 아이디어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도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콜드체인이 올라가니까 콜드체인이 따라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콜드체인이 될까? 그러면 사십시오. 근데 저는 콜드체인보다는 차라리 지금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가 오히려 더 소모품이니까 가능성이 있겠다.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위탁 생산에 관한 부분들도 현재 들어갈 수 있겠다. 정부가 예산을 배정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주위에 의사분들 계시면 병원에 계신 분들 하면 보건소에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보건소나 이런 데서부터 이제 각 시중 병의원으로 약을 보급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산상으로 클릭해도 약이 안 뜹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정부가 드디어 이제 예산 편성을 했으니까 그 약을 빠르게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요 과연 저는 저 바이넥스 같은 경우 그래서 차트가 밀리지 않는 모습들 여기에 저는 좀 베팅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손세정제, 마스크 같은 소모품 쪽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외에도 우리 바이넥스 오늘 또 신고가 기록했었고 저희 오프닝에서 리포트 또 체크해봤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바이넥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CDMO 쪽도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어떻게 보면 코로나 테마주로 시작을 했지만 또 탄탄한 종목까지 우리 같이 전략 세워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또 다음 이슈도 사실 테마 쪽이에요. 뭐 지금 전기차 화재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 나옵니다. 충전기 9만 대 보급하겠다, 뭐 관련된 대책 세우겠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나 또 앞서 콜드체인 정말 오랜만에 들은 것처럼 액침 냉각 또 여기서 부각이 됩니다. 액침 냉각도 어떻게 보면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또 궁금하네요. 먼저 그 전에 전고체가 잘 가고 있었잖아요. 일단은 김태성 본부장님, 전고체 추가 상승 여력이 좀 궁금한 게요. 오늘도 한농화성 이런 종목들 시세는 꺾이지 않고 있거든요. 일단 어제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제 조금은 이제 주춤했었던 네.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좀 고민을 하셨을 네. 것 같은데 오늘 다시 이렇게 힘을 좀 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만 가는 게 아니라 이들을 따라서 한농화성과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같은 후발주자까지도 지금 거래량들이 제법 많이 붙고 있다라는 것을 좀 고려해 보면 저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신에 이제 기존에 없으셨던 분들이 현재 구간에서 만약 따라서 이제 트레이딩을 했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가 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결국엔 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분은 뭔가 이제 트리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전기차 시장 전체적으로 여전히 이 침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 안 좋은 악재들이 더 붙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의 조짐이 없다라고 하면 그 전까지는 여전히 전고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조금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대신에 비중을 좀 소액으로 하셔서 지금이라도 매매 전략을 짜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 되었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또 신규 진입하기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보유자 영역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차영주 위원님, 전고체 배터리 쪽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마찬가지로 신규 진입하기 어렵다면 오늘 뜨고 있는 액침 냉각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화재가 났을 때 전고체가 안 떴죠. 네. 한 일주일가량 안 떴어요. 제가 MP에서 한 3번인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전고체가 떠야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이제 이닉스, 민테크 이런 것들이 좀 뭐 떴죠. 네. 불 끄는 쪽들만 이제 그랬어요. 결국 불이 안 나려면 전고체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결국 그 뒤로 지금 이제 올라가는 네. 거죠. 그러니까 좀 뒤늦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올라가는 그 관련주들이 기술이 지금 이제 막 미래 기술을 개발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미 기술은 다 나온 겁니다. 기술을 나오는데 전고체도 기술이 이미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건데 이거를 단가를 낮춰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술이, 그러니까 원천 기술은 나왔습니다만 활용 기술이 지금 이제 안 나온 거고 각 기업체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제부터 계획을 세워서 이걸 어떻게 빠르게 도입하느냐라는 거죠. 이 참 2차 전지가 갖고 있는 그 난제 중에 하나가 기술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술을 다 적용하면 두 가지 문제점이 들어가죠. 하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하나는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무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도 NC기계 같은 경우 격벽을 세워가지고 넓게 퍼뜨리면 돼요. 그만큼 공간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난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자, 정부가 오늘 이제 9만 대 정도의 충전기 도입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사를 이런 건 기사를 읽어보시죠. 예산을 편성하겠다라는 겁니다. 내년 예산에. 그러니까 당정이 이제 해서 당정 예산으로 올리겠죠. 여당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이걸 예산을 잡아갖고 시행을 빠르게 돼야 내년 봄쯤 되겠죠.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은 뭐냐? 과충전을 방지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충전기를 도입하는 건데 근데 기존의 충전기를 교체하는 거냐? 새롭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이것도 일파만파 퍼질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액침 냉각을 투자하십시오. 전고체를 투자하십시오. 아니면 다른 걸 하십시오라고 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테마주의 영역에서 가장 센 놈 붙어서 수익을 내는 수밖에 없다. 지금 왜냐하면 포비아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다음에 무엇이 될 것이다라는 논리적인 부분들보다는 공포감에 따라서 일단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익을 적절히 출하하시지만 새로 진입하게 된다면 여기서 내가 크게 과거 2023년 같은 수익이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 역시 대왕거래와
제가 볼 때는 별 차이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 뭐 코로나, 대왕고래, 액침냉각, 뭐 전고체 다 테마주이긴 합니다. 똑같은 성격이다라고 봐야 될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진입을 한다면 사실 또 변동성도 유의해야겠고 내가 만족하는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자 영역에서 좀 두 분이 강조해 주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섹터 저희 건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쯤이었나요? 지지난주쯤이었나요? 건설 얘기 좀 하면서 이제 좀 살아나는 건가? 이런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대형 건설주들 최근에 주가 보면요.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HD 현대산업개발 거의 지금 전고점에 가까워지는 모습? 오늘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건설주 이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궁금하네요, 의견이. 자,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이제는 불황이 좀 끝났다라고 우리 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사실 그렇게 크게 약간 공감이 안 간다고 좀 그래야 될까요? 네. 금리 인하 아직 시작도 안 했고, 그러니까 뭐 시작한다라고 이제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이제 관련주들의 흐름은 너무 이제 강하게 좀 나오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금리 인하하고 뭐 부동산 가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다 보니 건설주들이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나, 그런 호재성들이 지금 여기에 먼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정말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특히나 뭐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호재 뉴스가 아니더라도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이제 상승세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쫓아간다라기보다는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두 기업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가장 강한 쪽은 HD 현대산업개발, 이쪽은 저는 지금이라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택 시장과는 별개로 아무래도 이제 화공과 비화공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전력 플랜트라든지 공장들을 건설함으로써 지금 얻어낼 수 있는 영업이익들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건설주를 보실 때는 이쪽으로 한번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최근에 삼부토건 안 좋은 좀 이슈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소형 건설사들은 아직까지는 다시 볼 때는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압축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확실히 보면 또 앞서 말씀해 주셨던 삼부토건 같은 또 악재가 겹친 종목도 있고요. 중소형보다는 대형주 쪽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볼만한 종목들 좀 꼽아주셨는데 딱 저기 표에 있는 종목들인 것 같아요. 뭐 삼성 E&A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게 종목별로 편차가 있는 게요. 차영주 위원님, 아무래도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삼성 E&A 같은 경우 화공, 비화공 이런 플랜트 쪽에서 특화가 돼 있어서인지, 그렇다면 이런 쪽 보면서 전략 세울까요? 건설은 참 여러 가지죠. 토목, 뭐 많아요. 이렇게 화공,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건설주들이 우리가 이제 7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건설업 그때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뭐가 나왔냐면, 건설주가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게 아직은 좀 어렵죠. 더는 PF 문제도 있고, 삼부토건이 망가진 거, 태형이 망가진 거, 전부 다 건물 하나로 망가진 거거든요. 크게 뭐 여러 가지 벌리다가 아니라 건물 하나 크게 지으려다가 망가지기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망가질 수 있는 지금 위치라는 거죠. 그런데 GS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건설사들 입장에서 보면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된 입장에서 본다라면 원가 개선에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때 코로나 때 여러분들 저기 그 어디죠? 그 고속터미널 대각선으로 보면 그 GS건설이 올라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다가 한번 멈췄었죠. 그때 우리나라 건설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철근업체가 공급을 끊었죠. 단가를 안 주면. 을인데 슈퍼을이 갑한테 덤볐던 거죠. 오죽했으면 을이 철근을 공급을 끊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건물 다 올라갔죠? 그거 다 GS가 잘 해서 다 그 수익으로 남겼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원가 개선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기관들이 보기 시작했고 건설사들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저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쉽게 못 잡는 게 뒷목을 잡고 있는 게 있죠. PF, 여러 가지 금리 막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타나겠다. 그래서 저는 건설업종은 여러분이 보유 관점으로 보고, 자, 삼부토건이 시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 쪽이 아니고요. 지금 삼부토건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뭘로 봤죠? 우크라이나 재건의 탑픽으로 봤었죠. 네. 근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감사 의견 거절로 나왔죠. 네. 자, 우리가 앞서 얘기했었던 코로나, 그다음에 대왕고래, 그다음에 전기차. 전기차는 좀 논의를 치겠습니다. 코로나, 대왕고래, 테마주들이 올라가죠. 결국 이들이 결국은 이익을 내느냐 안 내느냐 지금 전혀 따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방송할 때 하는 동안 김태형 본부장과 저는 이익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테마주라고 잡았는데 결국 이익을 실현해야 될 그러니까 이익을 확인해야 될 단계에서 삼부토건과 같은 폭탄이 터질 가능성을
해지할 수 없다. 자, 시장은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기대감, 상반기 때는 뭐 다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이제 실적 장세로 바뀌다 보니까 삼부통이 터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테마로 들어갈 때 대왕고래건 뭐건 테마로 들어간 것들이 나중에 분명히 실적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때 네. 폭탄이 있어야 된다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자산으로 보면 피팅 밸브 같은 쪽 우리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저희가 무턱대고 무조건 위험과 비위험을 따지는 게 아니라 위험할 때 위험을 감안해야 되는 게 또 주식 투자예요. 하지만 내가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위험을 적당히 떠안고 적당히 보수적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삼부토건에 대한 저는 삼부토건 갖고 계신 분들 좀 안타깝습니다만 다른 투자들이 삼부토건이 그냥 단순하게 이게 아니라 우리한테 좋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다. 그 점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 또 테마주들 투자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같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결국에 숫자도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준비한 이슈들은 모두 체크해 봤고요. 김태성 본부장님 원픽이 휴젤이었거든요. 또 저희 보톡스 관련해서 얘기할 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오늘 또 신고가를 장중에 기록을 했었어요. 지금은 오름폭 다 반납하긴 했지만 네. 일주일 만에, 일주일도 아니죠. 뭐 지금 몇 거래일 만에 좋은 상승률 네.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가 전략은요? 일단은 목표가까지 이제 확실하게 도달을 하기에는 좀 못했지만 네. 윗꼬리가 좀 달려 있어서 저는 오늘 종가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은 좀 차익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기다렸다 이제 다시 좀 들어가셔도 되는데 다시 들어갈 때는 휴젤도 휴젤이지만 대웅지액이 조금 낫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추가적인 코멘트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에 따른 투자 심리의 좀 변화가 이제는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제약도 또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분까지 저희 원픽 AS 통해서 챙겨봤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궁금했던 이슈에 대한 전략들 모두 챙겨봤네요. 지금까지 IS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